자, 오늘 힘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전히 5%가량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첫 번째 방송에서 일단 비덴트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이연제약입니다. 최근에 뭐 ST팜,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AB프로 해서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공부가 되신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제약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연제약은 일단은 정부에서 그 mRNA 백신에 대했던 컨소시엄, 이제 mRNA 백신을 우리가 만들겠다,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총력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서 일단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좀 분류되는 회사들의 분류가 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NA 참 얘기가 많은데, 기존의 백신은 소위 말하는 항체,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를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이 mRNA 백신 기술은 참 신기합니다. mRNA가 스스로 몸속에서 항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RNA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체 단백질을 스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요. 항체를 몸속에 주입을 시켜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포 속에서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서 스스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세포 속에 침투를 시킬 수 있는,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 침투 시스템, 이 백신이 세포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이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이게 합쳐진 게 모더나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이 백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기술을 노출하기를 꺼리겠습니까?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오늘도 기억이 안 나네. 독일의 바이엘사인가요? 뭐 아무튼 이 기업들이 그래서 공개를 꺼립니다. 그래서 그 mRNA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몸속 세포에서 항체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설계도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좀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항체를 만든다. 항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항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세포 속에 주입을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항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 세포막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미국의 뉴저지 첫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연을 동시 복용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연이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하는 걸 좀 도와줍니다. 그리고 클로로킨이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사용을 좀 하고 있고, 이후에는 뭐 덱사메타손 같은 그런 뭐 치료제 나왔는데, 뭐 어쨌든 뭐 mRNA 기술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NA에 대한 얘기가 또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백신 원료 그리고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 이연제약이라는 회사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25일날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일 대비 조금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5%가량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출발이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신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작죠. 자, 요때 지금 5월 17일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다라는 건,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상한가 때 갭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여기 또 갭이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갭으로 출발한 종목은, 갭으로 상승이 출발된 종목은 무조건 갭으로 진입이 돼야 됩니다. 갭으로 진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또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상한가에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갭으로 출발을 하던 아니면 보합권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던 요 종목들을 보셔야 될 때 뭘 잡아야 되냐면 아래쪽에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양봉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 증가하고 거래량 증가하고 거래량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월 17일 같은 경우도, 5월 16일, 5월 17일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5월 14일 같은 경우도, 5월 17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갭이 발생됐죠? 거래량 증가죠? 거래량 증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됐지만은, 지금 상한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상승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을 보시면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후에 상승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 준비를.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공백이 발생되면서 상승한 종목은 무조건 갭이 발생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때는 매도 준비를 해야 돼요. 매도 준비를.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락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로 쏴 붙였는데 아쉽게도 5월 20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작습니다. 요거는 이때 발생된 매도 거래량을 다 극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행히도 갭 상승 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오늘처럼 갭 상승 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은, 갭 상승 출발하지 않게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는 적어도 전일 종가 수준에서는 매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된 종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전일 상한가에 진입이 됐지만은 종가 쪽에서 매도 힘이 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상한가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의 힘이 많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일 대비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건 전일 거래량이 순수하게 100% 다 매수 거래량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별 체결 강도라는 것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141이죠. 체결 강도가 141입니다. 141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수 거래량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게 되면은, 오늘도 당연히 상승 출발이겠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시면은, 자, 전일 대비해서 체결 강도가 낮죠. 100 이하라는 건 매도의 힘이 더 우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놈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실 때는 매수 체결 강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체결 강도도 거래량 체결 강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매도 힘이 오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재수 좋게 전일 종가까지 반등을 준다라면 이거는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일 종가를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5일선과 21선,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난 그거 귀찮다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5일선과 21선과의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이 상승폭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DIC라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DIC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죠. 5일선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5일선과 21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제약은 이제부터는 자, 5일선 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과 이격이 조정이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현제약은 당분간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과 21선의 구간이 좁혀지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전히 5%가량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덴트에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이현제약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